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트럼프의 홍콩 인권법 서명 이후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무역 합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를 전망할 때 국가적인 자존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미국의 홍콩 문제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경우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번 1차 합의가 틀어지면 중국의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인권법을 서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실리보다 자존심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양국의 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결국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단기적인 전망에서 미중 무역 합의의 타결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50대 50으로 판단하였고, 그동안 많이 오른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익 실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무역 합의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전망하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대응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합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홍콩 인권법 서명으로 병을 먼저 주었고요. 협상 중인 32개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면제해주면서 약을 주었습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홍콩 인권법을 찬성한 상황에서 트럼프 혼자 반대를 해봐야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가 될 것이고,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수호 및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으로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대신에 일부 품목의 관세를 철회하면서 무역 합의를 타결하자고 중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또 전일 미국 정부가 핵심 쟁점 사항 중에 하나인 화웨이 문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중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모든 생산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미국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허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의 핵심 이익은 아직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1단계 무역협상이 미국이 규제를 유예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등 농산물 기존 360억 달러 수입에서 14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해주는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미국, 중국 양국의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까 싶은 약간은 실망스러운 수준에서 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현재 상황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인문학에 더 가깝습니다. 인문학은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 양식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죠. 경제 흐름 및 증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 또한 과거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양식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유사한 양상은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세이프가드가 자주 거론됩니다. 트럼프와 조지 부시 모두 공화당이라는 점도 유사하고요. 공화당의 텃밭이 되는 러스트벨트 지역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도 같습니다.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중서부, 북동부 지역으로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일리노이, 뉴욕 등 미국의 제조업 중심지를 말합니다. 2002년 3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었고, 2003년 12월 세이프가드가 최종 철회되는 동안 미국 증시 차트를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2003년 12월 세이프가드가 해소됨과 동시에 경제가 회복되고 증시가 급등했을 것 같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 세이프가드로 인한 증시 최저점은 2003년 초이고요.
자, 이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2003년 12월 세이프가드가 해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급락했던 증시는 이미 2002년 세이프가드가 시작되었던 이 당시의 전 고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 말 세이프가드가 해소되고 난 후에 약간의 증시 상승세는 관찰되지만 다시 횡보 등락장이 당분간 지속됩니다. 자,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2019년 현재에도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들은 모두 최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싶어 하죠. 지난 2003년 초 증시의 최저점은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강경해지고 유럽 및 일본 등 보복관세가 실행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최악으로 치다가 지난 대공황 때 미국의 스무트올리 관세법 발동 이후처럼 글로벌 교역이 중단되고 글로벌 경제가 마이너스 40%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 말 세이프가드가 철회되기 전에도 WTO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하겠다며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상황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나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최악의 구간에서 최저점을 형성하고요. 사람들이 악재에 묻어내질 때 증시는 오히려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작 이제 세이프가드가 모두 해소되었다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시기에는 이미 매수의 시점이 아닌 매도의 시점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2007년까지 증시의 상승은 세이프가드와 무관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증시의 상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에 세이프가드의 역사적인 사건 당시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양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타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과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세이프가드 당시 미국 증시 차트와 2018년 트럼프 고율 관세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의 차트를 비교하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관세를 400% 인상한 스무트올리법 시행 이후 글로벌 GDP가 40% 하락한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이 유사한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협상이 타결되면서 마무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반복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2년 세이프가드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와서 단순히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니까 지금부터 그 아이디어로 투자를 해보자 하는 것을 투자의 포인트로 잡고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이미 상당히 늦은 시점입니다. 해당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를 할 것이라면 지난 2003년 초와 마찬가지로 2019년 초에 미중 무역 합의가 영원히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시장에 비관론이 가득한 시점이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지나간 차트를 보고 누군들 이런 소리를 못하겠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제가 고객님께 드리는 편집글을 올려드리는 카페에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2002년에 세이프가드와 2018년 시작된 무역 분쟁을 비교하면서 투자의 시점은 언제인지 설명해드렸던 글들입니다. 자, 글을 보시면 2018년 6월에도 있고요. 2018년 7월에도 비교를 해드렸고, 자, 2018년 12월 최저점 당시에도 2002년 세이프가드 당시를 설명드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합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이런 시기가 매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이런 그림들입니다. 당시에도 글들을 읽어보시면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실 거라면 비관이 넘쳐날 때 투자를 해야지 이미 타결된다는 소식이 들리는 구간은 투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악재가 넘쳐날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지겹도록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실제 고객님들과 2018년 말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40%에서 60%로 조정했는데 운 좋게 무릎 아래서 비중을 늘렸고 최근까지 해당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카페 및 지난 영상의 근거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한두 번 언급한 것이 아니니까 혹시 못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2002년 세이프가드 당시와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2019년 증시 흐름이 지난 2003년과 동일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02년에 세이프가드 당시를 살펴본 이유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 및 행동 양식을 교훈으로 삼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이죠. 경제 상황이며 미중 간의 기술 패권 다툼 등 2002년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달라진 점을 고려해서 미래를 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의 교훈으로 미중 무역 합의의 타결을 앞둔 지금 2019년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지루하고 영상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2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